네. 쪽으로 봐도 된다는 거예요? 네. 네. 보고 보든지. 이거는 될 수 있으면 보지 말아요. 아니, 똑같은 게 나오니까. 아. 제가 밀어드린 겁니까? 첫 화면이 이겁니다. 예, 네. 이재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예, 준비된 대통령 문재입니다. 혹시 거꾸로 돌리려면 예, 백하시는다고요? 첫 화면도 본인이 눌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화면도.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입니다. 첫 화면은 없네. 설명 끝나면 다시 드립니까? 그걸 들고 계시죠? 그냥 들고 바로 이어지니까. 있습니까? 끝날 때 이제 예. VCR 하고 시간은 질의응답은 여기입니까? 예. 시간은 이렇게 네, 어떻게 TV 토론을 시작했는데 좀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 다들 긴장하시고 또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다들 평가가 좀 엇갈렸어요. 의외로 이 두 분들, 양강릉 두 분들보다 오히려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더 눈에 띄었다라는 평가가 좀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이제 지금 리허설이 사실은 프레젠테이션 리허설을 주로 이제 편집을 하셨어요. 그런데 프레젠테이션에서 이미 승패가 좀 갈라졌다. 저는 이렇게 봐요. 자, 프레젠테이션은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되죠? 문재인 후보도 그렇고, 뭐, 안철수 후보도 뭐, 리모컨 어떻게 되죠? 이런 장면들이 나왔는데, 프레젠테이션 많이 보셨잖아요. 그럼 프레젠테이션이 왜 중요하냐면, 자, 이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돼요. 시선도 끌어들여야 되고, 내 말을 잘 설득 있게 하려면, 절대 PPT 화면을 보면 안 돼요. 이 카메라를 보면서 시청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듯이 해야 되는데 거기서 돋보였던 사람들이 두 사람. 그 유승민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하고 두 사람은 PPT 화면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눌러가면서도 계속 말하듯이 시청자 눈을 마주치면서 말하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사실 아쉬웠던 후보가 안철수 후보예요. 거의 카메라를 보지 못하고 PPT 화면만 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아니 IT 기업의 대표가 스티브 잡스 딱 떠오르잖아요. 그 안철수 랩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최첨단 어쨌든 그런 IT 기업이었는데 근데 프레젠테이션을 저렇게 설득력 있게 못하다니 이런 어떤 상황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PPT,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이제 각 상호 토론을 했거든요. 그러면 처음 프레젠테이션이 사실은 워밍업 단계였고 그때 정말로 내가 자신감도 붙고 하면서 이제 딱 자리에 앉아서 시작이 되는 건데 그때부터 자신감이 상실된 게 아니야.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그런 어떤 점 그리고 가장 사실 PPT 자료가 부실했던 분은 홍준표 후보 내용과 말이 일치하지가 않았어요. 말하는 것은 말하는 대로 갔는데 이 PPT는 사실은 뭐랄까요 좀 낙제 점수를 줄 만큼 이미지도 사실 별로 없었고 텍스트도 별로였고 해서 그런 PPT에서 이미 승패가 좀 갈라졌다. 이렇게 좀 보여요. 그 TV 토론의 그 선거에 미치는 그 중요성. 이게 그 역사적인 사건이 1963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였거든요. 그때 이제 케네디하고 그때 약관 그 43세 나이에 닉슨은 이제 부통령까지 그 전에 지냈기 때문에 행정 경험이 풍부했어요. 근데 그 토론을 라디오로 들은 사람은 닉슨이 잘했다고 평가를 했고요. TV로 본 사람들은 케네디가 잘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TV 토론이 처음으로 도입된 거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내용적으로는 컨텐츠 면에서는 닉슨이 낫어요. 아무래도 이제 부통령도 하고 행정 경험이 있는데 근데 이제 TV 화면으로 이게 비주얼이 안 된 거예요. 뭐 이렇게 땀을 흘린다던가 상대편이 자신을 공격할 때 굉장히 불편한 표정을 짓는다던가 이렇게 하니까 걔네들은 내용은 그렇게 뭐 별거 없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뭐 여유 있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디오로 본 그 TV로 본 사람들은 케네디가 잘했다. 그때부터 이제 나오는 얘기가 역시 정치는 콘텐츠보다는 이미지다. 그런 말이 이제 그 유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정치는 연기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상당히 나름대로 준비를 해갖고 나온 건데 그 준비의 정도가
엊그저께 그 토론회에서 그대로 노출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다 마음은 비슷하냐. 아까 그 문재인 안철수 악수할 때 썰렁한 장면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도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투를 어떤 제스처를 해야 될 것인가 사전에 그만큼 준비를 해갖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 준비, 우리 지금 이종근 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의 정도가 그대로 노출된 토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에 토론에서 가장 점수를 잃은 쪽이 안철수 후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안철수 후보는 강한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언가 너무 경직돼 있고 다른 사람의 얘기할 때도 단답식하고 고개를 돌리는 모습이나 그러니까 사실 안철수 후보의 가장 지금 아킬레스건이 40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40석을 가지고 만약에 집권을 했을 때 그러면 여러 세력들을 같이 포용을 해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까가 제일 큰 의구심으로 드러나는 건데요. 홍준표 후보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당이랑은 좀 힘들 것 같고 저기랑 합당하겠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또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와 당대당 합당은 없다는 취지 얘기를 하면서 뭐 그래도 이제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뭔가 같은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취지를 얘기했는데 지금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로 상징되는 이 양당을 딱 봤을 때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좀 더 부드럽고 여유롭고 문재인 후보한테는 좀 먼저 가서 악수도 좀 하고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뭐 제가 앞으로 뭐 잘 지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아까 말씀하시는 이미지라도 좀 그런 걸 비칠 필요가 있었는데 난 혼자 알아서 다 할 거야. 나는 강해. 그리고 다른 사람 하는 말은 다 틀려. 딱 이런 이미지가 이번에 토론에서 굉장히 강하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TV 토론회 4번 더 남았으니까 그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일단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이제 좀 보완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후보들 입장에서도 나를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게 TV 토론회니까 좀 많이 하자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민주당만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뭐 스탠딩 토론, 원고 없는 스탠딩 토론은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하는 것으로 해서 좀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 일단은 뭐 문 후보는 이제 체력적으로 좀 힘드니까 2시간 동안 서서 하는 건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일단은 뭐 서서 조금 프레젠테이션을 하더라도 옆에 의자를 두고 그 다음부터는 앉아서 진행을 하자 이렇게 역제안을 했다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내가 좀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문 후보 때문에 이제 약간 앉아서 하자 이거 조금 자기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비칠 수도 있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건 체력적으로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분이 뭐 얼마 전에도 저 히말라야에 가서 하루에 20km, 30km를 걸을 수 있는 트레킹을 할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의 소유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체력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 왜 이런 협상이나 이런 오고 가는 말들이 나오는가 하면 이건 역시 기싸움이다.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뭐 어떤 방식으로 해도 잘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토론할 때 다른 후보들이 시험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문재인 후보는 뭐 토론을 잘 못할 것이고 뭔가 말을 잘 못한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계속 토론하자, 무슨 토론하자, 끝장 토론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막상 토론을 해보니까 오히려 문재인이 생각보다 훨씬 잘하더라. 그리고 오히려 점수를 많이 땄죠. 웃으면서 해서. 근데 이제 이런 룰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제 밀고 당기기를 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룰을 정하기 전에 기세 싸움이고 일방적으로 남이 요구하는 룰에 따라가는 것은 시작도 하기 전에 치고 가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뭐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